짠!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영상을 하나 올리려 합니다. 집에서 학생들이랑 수학 공부를 시키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엄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문제가 너무 길어서 읽어도 이해가 안 돼. 이런 하소연을 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해력이 부족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수학 문해력이 딸린다. 그럼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어떤 문제인지 가지고 와봐 하면서 읽어주면서 이해를 시켜주죠. 그러면 애가 이해만 되면은 곧잘 풀어요. 그럼 그거 잘 풀면서 그래. 근데 며칠 있다가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엄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또 들고 와봐. 또 들려주고 이해시켜줍니다. 그럼 또 곧잘 풀어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학생이 지 혼자 모이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른들한테 자주 들었던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 그러면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별표 치고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원래 어른들이 들려주고 이해시켜준 이 영역이 학생 스스로 해야 지 수학 근력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엄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훈련법을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하면서 부모님한테 알려드린 방법 중에 효과가 가장 좋았다는 그런 후기를 많이 남겨주신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엄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지금까지는 문제 들고 와봐. 엄마가 읽으면서 이해를 시켜줬다면 이제는 바꿉니다. 들고 와봐. 또 문제. 자, 읽어보자. 애한테 읽히는 거죠. 자, 읽어보자. 시작. 그러면 애가 갑자기 내가 읽는 거야? 알았어. 9번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리 수를 모두 구하시오. 조건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입니다. 130보다 작습니다. 각 자리의 숫자를 모두 다음은 9입니다. 그러면 다 읽었네? 이 상황에서 다음에 어머님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 손으로 탁 가립니다. 탁 가리고 금방 읽은 거 생각나는 대로 엄마한테 얘기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자주 하는 얘기 학생일수록 그 당황스러움이 더 클 거예요. 엄마 왜 갑자기? 130 엄마 모르겠어. 그래? 그러면 다시 읽자. 다시 읽을 건데 읽고 나면 엄마가 또 손으로 가지고 물어볼 거야. 시작 하면은 어떻게 변할까요? 모든 애들의 심리는 최대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조금 더 느리게 읽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2번, 3번, 4번 계속 손으로 가르쳐주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90% 이상 복기율이 좀 좋아졌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 문제 풀어봐가 아니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또 이 문제를 똑같이 읽고 손으로 가지고 물어볼 건데 엄마가 매번 손으로 가르쳐 줄 수 없잖니. 그러니 이번 문제부터는 너가 읽고 너가 손으로 가지고 생각해서 얘기해보고 잘 모르겠으면 또 읽고 또 가지고 얘기해보고 그거 반복하자. 엄마 알았어. 오케이. 또 다음 문제. 엄마가 오늘 이상하네. 왜 수학 문제 풀으라는 소리는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시키지? 그래도 수학 문제 안 푸니까 재밌고, 요거 귀여운 테스트 게임인가? 나쁘지 않은데? 그거만 반복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루에 20문제씩 딱 11만.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11만. 대신에 문제를 읽고 문제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지문이 글밥이 있는 문제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무조건 좋아져요. 처음에 7번, 8번 해야 겨우겨우 90% 가까이 가는 친구가 하면 할수록 5번 만에, 4번 만에, 3번 만에, 2번 만에 이렇게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게 이 훈련법이에요. 이렇게 복귀하는 훈련이 1단계이고요. 2단계로 반드시 따라 붙여야 되는 훈련이 뭐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줘. 여기 2단계예요. 지가 읽은 문제를 딴 사람한테 설명 못한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거예요.
지가 읽은 문제를 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지가 정확하게 이해한 거죠. 이해를 해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단계 훈련이 손으로 가리고 복기하는 훈련, 그 다음에 2단계 훈련이 어떤 문제인지 설명하게 하는 훈련.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엄마 조건을 만족하는 세 자릿수를 모두 구해보라는 문제인데 조건이 3개가 있어. 2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짝수라 해야 되겠지? 130보다 작아야 되니까 100에서 130 사이인 것 같아. 각 자리의 숫자를 모두 더하면 세 자릿수를 더해가지고 9가 나와야 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정확해. 다음 문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줘. 똑같이 문제 풀었나요? 문제는 하나도 안 풀었어. 이 훈련할 때 10일 동안 문제 푼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손으로 가지고 복귀하고 어떤 문제인지 설명하게 하고 그럼 요거만 하는 거예요. 요거만.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에 손으로 가리고 복귀하고 어떤 문제인지 설명하게 하는 훈련이 지금까지 어른들이 들려주고 이해시켜준 요 과정이 10일간의 훈련을 통해서 애한테 수학 권력이 지몸에 붙은 거죠. 그래서 지가 읽고 지가 이해하고 지가 문제를 풀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별표 치는 것들이 사라질 거고 엄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요. 수학 안에서 발생한 문해력을 수학 문해력 훈련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면 다른 과목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문해력이 불필요한 과목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요게 가장 우리 애들한테 문해력이 딸린다 했을 때 절대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읽어주고 이해시켜주지 마시고 무조건 이 훈련법을 통해서 학생의 문해력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애한테 꼭 필요한 훈련을 이렇게 5가지로 수학에서 꼭 필요한 훈련을 5가지로 적어놨는데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손으로 가지고 복귀하는 문제를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었으면 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요게 문제를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성장시키는 능력인 거죠. 세 번째, 내가 이해를 했으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학적인 능력들을, 수학적인 개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풀 건지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애한테 필요한 사고력입니다. 그리고 푼 문제를 그냥 술술술 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풀었는지 나와서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가 알게 된 모든 개념들을 학습에 배웠으면 배울 학, 익힐 습, 배웠으면 습,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노트에 나만의 노트에 정리하는 와이즈만 같은 경우에는 수학 일기에 해당이 되겠죠. 내 것으로 만드는 서술력. 요 문제 하나하나를 이런 순서로 능력을 키우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올라가서 같은 A 등급인데 달라. 같은 1, 2등급인데 애는 달라요. 그러니까 5가지 힘을 통해서 정성평가 역량을 키우면 나중에 입시에 굉장히 큰 변별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훈련이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애들도 하기 싫다고 막 뒤로 빼지 않아요. 원래 수학은 누가 가르치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훈련 꼭 해보시고 좋은 효과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